오늘은 이제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섭 선생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갑자기. 시민섭 선생님이 알만한 노래야. 타박내야. 아. 타박내야 부를 줄 알아요? 타박 타박 타박타박 타박내야 너 어디면 그거 아니야? 타박내야. 그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타박타박 응. 타박내야. 네, 그렇게 부르고. 따리라라. 시민섭 선생님 표정이 그런 노래가 있었나? 극적. 거기에 이제 참외가 나옵니다. 참외. 그죠? 네. 우리 엄마 무덤가에 물어 찾아가니 예, 탐스럽고 맛깔스런 개똥참외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맛일세.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똥참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905년 일제가 조선을 이제 강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전국을 조사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토지 농산 조사 보고. 1905년에 기록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위해 사용하던 다양한 비료 자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외 거름으로는 개똥을 사용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개똥, 사람이 참외 먹고 싼 똥을 개가 먹고 또 똥을 싸서 그게 이제 개똥참외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거름으로도 개똥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을 돌고 있었는데 수원 지역을 다니는데 일본 이제 애들이 농민들이 이제 넝마 뭐야 소쿠리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집게 같은 걸로 계속 뭘 주워 담더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뭘 주워 담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개똥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아니 개똥을 왜 모으세요? 이게 한겨울에 왜 모으냐고 물어봤더니 한여름에는 개똥이 풀어져 버리잖아. 근데 겨울에는 개똥이 딱딱하게 얼어버리니까 줍기도 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참외 농사에는 개똥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똥참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종참외는 이렇게 노란 참외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모양이 다양하죠. 그죠? 깐치참외, 뭐 개골참외, 예. 그나마 노란 참외가 이렇게 이제 사과참외하고 우리가 이제 금싸라기, 여주에서 유명한 여주, 성주 뭐 이런 데에서 주자 들어가는 데에서 주로 재배하는 이제 금싸라기 품종이 이제 정착을 한 거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참외 자체가 빨리 속이 물러지고 속이 골아요, 빨리. 근데 이 금싸라기 품종은 껍질이 두툼해가지고 속이 물르거나 고른 게 더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달 정도 유통기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싸라기는. 냉장만 잘하면 한 달을 유통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개골참외나 뭐 사과참외나 이런 것들은 길어야 2주. 냉장 저장을 하더라도 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반면에 이제 맛도 좀 떨어져요, 당연히. 이렇게 빨리 물러버리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가 성치 않은 사람들은 껍질을 깎아서 먹는 이제 문화가 생긴 거죠. 껍질이 딱딱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토종 참외들은 대개가 껍질이 부드럽고 과육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기 좀 편한 그런 이제 종자에 속합니다.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은천 참외가 도입되고 이게 이제 제대종하고 교잡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금싸라기라고 하는 품종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참외가 언제 익었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었대요. 그렇잖아요. 색깔이 약간 변하긴 하지만 그 색깔 그대로 유지된 게 참외니까. 그래서 우리 여치기라는 게 있죠. 여치기 길다란 가랑엿을 부러뜨려서 그 안에 있는 구멍이 큰 거, 가장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이제 여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외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한량들이 모여가지고 참외밭에 다 들어가가지고 참외를 양껏 이제 따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참외를 골라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참외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골참외다, 뭐 이런 그 깐치참외다 이런 것들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는 게 이제 박과작물이에요. 참외를 비롯해서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박과작물들의 익었을 때를 아는 방법은 이 꼭지 부분에 있어요. 이 꼭지하고 줄기가 매달린 부분에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동굴선이 생깁니다. 이 동굴선이 노랗게 마르면, 갈색으로 마르면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익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달린 어, 덩굴손을 보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참외의 선별법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박이나 수박도 그렇잖아요. 수박은 빨간 수박이 없으니까 노란 수박도 없고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든 박과작물들의 공통점이 이 꼭지하고 줄기가 매달린 부분에 생기는 동굴선 그걸로 숫기를 알아냅니다. 완숙이 됐는지. 물론 뭐 오이처럼 완전히 익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수확해보면 청과로 수확하는 그런 이제 과일은 다른 편이죠. 그리고 이 참외 종류나 이 박과종 작물들이 교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참외를 여러 종류를 같이 심게 되면 그 중간치라든지 어딘가는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요. 특히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이 같은 경우는 다른 호박 꽃가루가 묻어도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오이하고 호박하고. 그래서 씨앗 없는 오이가 생깁니다. 요즘 같은 이제 겨울철에 저기 뭐 성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이를 많이 재배해요. 시설하우스 안에서. 근데 시설하우스 안에 벌을 안 풀어도 돼요. 꽃가루만 지가 알아서 꽃가루만 이렇게 좀 분무기 형태로 이렇게 칙칙 뿌려주고 다니면 알아서 호박 꽃가루든 무슨 꽃가루든 가리지 않고 꽃가루의 자극에 의해서만 결실이 맺습니다. 어차피 씨앗 안 받을 거니까 결실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수정벌 뭐 이런 거 호박벌 뭐 이런 것을 이제 키워서 그 안에 벌통을 들여놓지만 오이는 그러지도 않다. 참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 되게 이제 꽃가루를 좀 뿌려주는 정도로 간단하게 밀어줍니다. 참외라는 이름 참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단맛이 나는 진짜란 뜻도 되고 뭔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참을 씁니다. 그러니까 참새 그러면 참새가 뭐 진짜 참새인가요? 진짜 새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참새보다 2배 크다. 참새보다 5배 크다. 이런 이제 척도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참깨다 그러면 참깨 기준으로 해서 들기름 맛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단어에는 항상 참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삼국 시대 기록에 이제 첨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그 속명 커커미스는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이제 외과
박과작물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 어원이고요. 종성명 멜론은 멜론, 멜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로는 참외를 우리나라만 먹는데요. 참외는 다른 나라는 다 멜론을 먹는데 우리나라만 참외를 먹는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중국에 갔더니 다 사과 참외만 먹더라. 사과 참외가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밖에 안 돌아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외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되게 멜론 형태로 먹고요. 그래서 이 참외의 기원지, 이 박과작물들의 기본적인 기원지가 우즈벡,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누구 친척 사는 사람 있으면 멜론 한번 사가지고 와봐 그러면 환장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즈벡 이쪽이 일장이 굉장히 길어요. 전에 콩행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여름에는 거의 백야가 되는 게 북극의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일장이 뭐 새벽 4시부터 뭐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당도가 높고 고품질의 그런 이제 멜론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이 이중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는 나라면서 이주 국경을 2개를 통과해야 바다를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나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유통하기 어려워서 한때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한번 기획전을 했었대요. 한장을 했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통상의 비용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참여에 대해서 갈증, 번열,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참외는 약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외를 먹으면 꼭 배탈이 나죠. 그 과육이 뭐 상하거나 속이 상해서가 아니라 워낙 냉해요. 참외 자체의 성질이. 그래서 이제 첨과체, 그래서 참외 꼭지 같은 경우는 부종, 고독을 죽이고 황달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참외 꼭지는 다 익었을 때 참외 꼭지가 아니고요. 예, 덜 익었을 때 참외 꼭지 엄청 쓰거든요. 네, 엄청 쓴 그 참외 꼭지로 부종, 고독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토종으로 참외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조현병은 이제 정신병이잖아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참외꼭지가 특효약이라는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자료는 못 봤는데, 아무튼, 조현병의 또 치료제로 일부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엄청 쓴 그 맛으로. 그다음에 참외씨는 뱃속에 이제 적시를 해소시키는, 이것도 이제 냉한 성격이니까 속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참외 잎은 머리털이 없는 것을 즙을 내어 바른다. 이거 참 지난주에 우리 선비자비콩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두발에 좋다고 그랬는데 발모제로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참외 잎도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다음에 참외꽃, 참외꽃은 가슴앓이와 딸꾹질 치료에도 농아집에 이제 참외와 관련된 이제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초가집에 맑은 밤 고요한 곳에 잡다한 소리 끊어지고 글 읽는 소리만 들림. 들창문 열어 가을 기운 맞아들여 술잔에 달 그림자 어른거린다. 요사이 술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야 참외 안주 맛보게 되었다. 귀한 분들 모임을 저버리고 나서야 은하수 기울도록 술상에 머문.
이런 식으로 농암 이연보의 농암집에 실려 있는 참외와 관련된 시입니다. 참외는 이제 덜 익었을 때 이렇게 참외 장아찌를 만들어 먹죠. 네. 참외 장아찌. 그러니까 우리 오이 장아찌 하듯이 대개는 참외 장아찌는 이렇게 된장에다 박아 놓죠. 그러면 이제 큼큼한 맛이 나면서 그걸 이제 꺼내서 좀 씻은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간간하면서 큼큼한 맛에 또 그 참외의 이제 향이 배는 그런 이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수박입니다. 조선시대 민화나 신사임당의 그림에도 나오는 이제 수박인데요. 도입 연대도 그렇고 재배도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참외 들어올 때 참외 주산지가 수박의 주산지기도 해요. 우리가 참외는 이제 스위트 멜론이라고 그러고 수박은 워터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박도 그런 이제 기원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도입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양계과라고 해서 긴 수박의 맛이 더 좋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긴 수박 같은 품종이 무등산 수박이라든지 산수박, 우리 복수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길쭉하죠. 우리 호박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긴 호박이 훨씬 더 당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맷돌 호박보다. 이게 아마 이제 이 박과작물들의 이제 형질에 따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수박이라는 이름은 이제 물이 많은 박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우리 박이라고 할 때 콩이라고 하는 어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의 물건들, 구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표시하는 말이 공. 그래서 콩이라는 말이 나왔고 박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그런 이제 구형을 표시하는 말이었어요. 수박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서과라고도 불렀어요. 서역으로부터 여기서 서역은 이제 이제 그 우즈벡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이제 서역이라고 부르죠. 실크로드 상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서역이라고 불렀고요. 서과라고도 부른다. 허균이 지은 이제 성서부부고에 서과는 고려 때 홍다구라고 하는 이제 오랑캐가 처음 개성에 심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다구가 이제 몽골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명 시트럴러스는 귤을 의미하는데 귤 속에 속하는 과일과 닮아서 씨앗이 이제 귤도 옛날에는 씨앗이 있었는데 귤 씨앗 박힌 것처럼 이제 수박 씨앗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류로 해서 처음에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다음에 종소명인 레나터스는 연모가 있는 뜻으로 열매가 이제 덜 익었을 때 약간 가느다란 이제 털들이 붙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억센터를 볼 수 있으려면 이제 동화박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수박에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약간 연한 털이 붙어 있는데 연한 털을 의미하는 이제 종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하죠. 무등산 수박을 한 20kg짜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20kg 거름이 들어갈 구덩이 하나에 20kg짜리 거름 하나를 다 흙하고 섞어서 넣은 다음에 그 위에 무등산 수박을 심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등산 수박이 아무래도 크기가 계속 커지는 바람에 수확기가 되게 추석쯤에 수확하는 게 무등산 수박의 예,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박을 겨울까지 보관했다가 겨울에 수박을 먹는 묘하죠. 겨울에 수박을 먹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선비들 사이에서는 많이 났다고.
미나 초충도의 신사임당이 그린 것 중에서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죠. 서방에서 자라던 것인데 사막 건너 멀리까지 왔네. 중국에서 심어졌다가 사방으로 멀리 퍼졌네. 들밭에서 자라고 익어가는 신선 사는 집에 올려졌네. 이곳에 병든 노인 한 사람 있어 백발이 성성한데 긴밤 다새도록 잠 못 이루어 눈앞에 불꽃이 이네. 눈을 씹어 먹어봐도 시원치 않아 얼음 먹을 생각을 하는데 상공께서 그 소식 들으시고 너털로 숨 웃으시고 자신 드실 생각 않고 날 생각해 베풀어준 은혜가 크고도 크다. 겉모양새는 푸른 옥 같은데 쪼개니 속은 붉은 노을 같네. 한입 베어 물어 먹어보니 설이런가 눈이런가. 내 가슴속 상쾌하기 그지없어 나의 병이 완전히 다 나았네. 대신할 게 결코 없으니 그 기쁨 정말 어떠하겠니. 듣건대 옛날에 부잣집에선 더위를 감당해 온갖 호사 누렸다네. 물에 동동 뛰어 시원케 한 일 아직도 자랑하는데 한 문공은 연밥 생각 간절하여 태화방 꼭대기만 바라보고 도곡은 가난한 선비여서 차 다릴 줄만 알았다네. 수박 찬양 읍조리니 벌써 찬 기운 돌아 이가 시렵니. 문 열고 문 밖 바라보니 지붕마다 눈이 잔뜩 쌓였구나. 그래서 겨울에 수박을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조선시대 글들 문헌에는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무등산 수박처럼 그렇게 글을 많이 넣어서 추석 즈음에 수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외로 정말 설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과장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박. 네. 이것도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 말도 호자가 들어가죠,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몽골 고려시대 조선 초 이때 이제 들어왔던 작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긴 타원형의 것이 많고요. 원형의 것은 이제 적은 편. 모두 주름이 줄처럼 얽혀 있고 이 호박 줄 이렇게 세 보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줄을 세 보면 호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옥수수도 알이 이렇게 박힌 줄을 세 보면 다 짝수입니다. 다 짝수예요. 아마 이제 이엠배체니까 짝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수박 주름, 수박 무늬 이것도 한번 숫자가 몇 줄이 들어가는지 한번 세보세요. 다 짝수입니다. 그래서 경성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서울 부근이겠죠. 재배했고요. 성숙한 열매는 옅은 황색으로 지름이 15에서 18cm, 길이는 45cm에 달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전자를 2, 3으로 3으로 단면을 둥글게 썰어서 씨를 빼고 씻어서 햇볕에 말린 것 및 후자를 울타리 등에서 황숙시킨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이건 이제 인용한 글이라서 좀 말이 어렵네요. 익혀서 부식물로 삶거나 밥에 섞어 먹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박꼬집, 박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박꼬집이라든지 호박꼬집 이런 거예요. 호박꽃의 화분은 수면을 개선하고 꽃가루가 수면을 개선한대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불면증이다 그러면 호박 꽃가루 이렇게 열심히 모아다가 꿀에다 지어서 이렇게 타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고요. 혈관과 심장을 보호해주고 혈압에 좋다는 얘기죠. 체력을 강화한다. 카로틴이 풍부해서 노란색 색소 영양제죠. 카로틴이 풍부해서 다양한 암종을 치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박 중에는 이제 맵도로박, 그다음에 조선호박은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길다란 호박이 조선호박이고요. 맵도로박은 동그란 호박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떡호박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단호박을 얘기해요. 당도가 좀 높고 또 과피가 좀 두툼해 가지고 당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호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대호박이라고 하는 호박이 있습니다. 대호박은 이제 대박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두 대 할 때 한 대 정도의 크기예요, 사이즈가. 그리고 굉장히 좀 작으면서도 단단한 호박인데 이걸 가지고 삶으면 이제 국수처럼 이제 과육이 국수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국수호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서양에서는 그 호박을 스파게티 펌킨이라고 해요. 스파게티. 국수가 서양에서는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펌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호박이 이제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자극을 받아서 수분이 되는데 대신에 씨앗을 맺게 되는 교잡의 씨앗이 되는 것들은 맷도로하고 조선호박은 교잡이 돼요. 근데 맷도로박, 조선호박 중에 하나 심고 떡호박을 같이 심는다? 교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선호박을 심었다, 조선호박하고 떡호박하고 같이 심으면 네, 교잡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꽃가루에 의해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씨앗 없는 이제 호박이 달리긴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자가수분하는 또 호박이 있으니까 씨앗 달리는 이제 호박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대호박도 조선호박하고 교잡이 안 되고요. 단호박하고도 교잡이 안 돼요. 씨앗은 교잡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땅콩 호박, 그죠? 피넛 펌킨. 그래서 이제 땅콩 호박하고 조선 호박을 심었는데, 조선 호박 모양이 땅콩 호박 닮아가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교잡이 아니라, 아, 그 교잡이 아니라 우리 메타크세니아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메타크세니아 현상이 이슬어서 과육의 모양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크세니아 현상하고 메타크세니아 현상은 얘기했죠, 그죠? 크세니아 현상은 배젖의 형질이 바뀌는 거고요. 그죠? 메타크세니아는 배젖 이외의 형질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벽과작물에서 어, 매벼가 철벼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크세니아 현상이고, 이렇게 호박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옥수수의 그 까만 얼룩 까만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앉는다든지, 색깔이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런 것은 메타크세니아 현상이고요. 드물게는 이제 서가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국광하고 홍옥을 같이 심어 놓으면 홍옥 안에 국광의 무늬가 살짝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크세니아 현상. 그게 이제 배젖 위의 형질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호박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호박떡 있고, 이 객국지라 그래가지고, 또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게, 능게, 뭐 이런 게, 바다에서 잡는 이제 게가 잡히면 거기에다가 이제 호박 자라나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끓이는 그런 게 있죠. 저기 강화도 가보면, 강화도는 여기다가 호박도 잘라냈지만 이 안에 또 뭘 넣죠? 고구마를 넣습니다. 상하, 상하 송노란 고구마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호박 게 호박찌개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박김치는 주로 이제 저기 고성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하는 이제 김치예요. 그래서 호박 껍질을 벗기고 호박을 나박나박 썰어서 그냥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박김치를 담은 거죠. 그래서 호박
이게 김치로 바로 찌개를 끓이면 그냥 호박 김치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절간에서는 인제 그 김치를 담글 때 여기다 젓갈을 못 넣으니까 젓갈을 대신해서 호박을 갈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인제 젓갈을 대신하는 발효제의 역할로 호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호박잎 같은 경우는 이제 쌈으로 싸 먹기도 하고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인제 이런 호박잎국을 할 때도 조선 호박하고 뭐 맷돌 호박 그다음에 대호박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 봐도 조선 호박에 호박잎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껍질을 벗기는 이제 수고로움이 좀 있긴 하지만 아주 인제 맛있죠. 인제 호박떡은 이제 시루떡, 호박 시루떡도 있고요. 우리 인제 유명한 정약용의 인제 다산 신문집에 보면 호박 넋두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구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뭐라고 안 보이네 이게.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멀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에 호박을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니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게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룽중자 작은 청렴 내 안이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권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밭 두 떼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아마 이제 계집종이 호박 따왔다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혼을 났나 봐요. 이제 정약용은 이제 글만 읽고 맨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하고 이제 동화. 박은 이제 그야말로 박이죠. 둥근 물체를 뜻하는 이제 고유어로 열매가 둥근 것에서 유래한 거고요. 인도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박혁것의 탄생설화에서 보듯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명 라게나리아는 목이 길고 둥근 병에서 유래했고 종소명 세라리아는 포도주 외의 취하게 하는 음료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 이제 뭐 둥근 박,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화박 다릅니다. 동화박은 이제 동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박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안 심는데 그래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어요. 이제 호박 이 박 같은 경우는 박꽂이를 만들려면 이 박 표면을 손톱으로 꾹 눌러봅니다. 손톱이 쑥 들어가면 박꽂이를 만들어도 돼요. 근데 손톱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익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바가지 만들어야 돼요. 바가지 만들 때는 이제 톱으로 썰어서 속을 파내고 예, 그다음에 삶은 다음에 한 번 더 어, 더 긁어줘야죠. 아주 바닥바닥 긁는 바가지 긁는다는 소리 얼마나 그 시끄러운 소리인지 알겠죠. 그 떼어낸 다음에 긁어내고 또 긁어내고. 그래서 이제 박은 이제 요즘 이제 조롱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박들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물박, 박꽂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박들이 굉장히 많이 에,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서산에 갔더니 서산에 어느 할머니 댁에 갔더니 바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할머니 뭐 바가지 장사하시려고 이렇게 바가지를 많이 만들어 놨냐고. 물론 몇 개 얻어오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좀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여자 신세 뒤움박 신세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식 키우랴 남편 봉양하랴 시부모 봉양하랴 엄청 힘든 이제 삶을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상역군들이 나가는 발자국마다 이 막 그동안 생전에 만들어 놨던 바가지를 엎어 놓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상역군들이 그걸 밟고 파삭파삭 깨지는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라고. 넘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죽은 이제 당신이 '아 내가 이제 드디어 해방됐구나. 내가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인제 편히 쉬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신호로 그걸 인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제 그렇게 인제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그래. 그래서 집에 가 봐. 그럼 바가지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물론 인제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인제 선물로 주기도 하지만 아 그야말로 인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해 나갈 때 빵빠레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 인제 쉬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격려의 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어 닭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동남아 이게 원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제 농촌 마을 가 보면 이제 새댁들이 인제 이렇게 동남아시아 새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그 말하시는 분 얼굴이 왜 안 나오지? 이건 음 그래서 인제 이렇게 박이 심어져 있거나 동화가 심어져 있으면 '아 이 집 새댁이 동남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추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보면 심어져 있는 게 남다르죠. 이렇게 동화박이 있으면 그 옆에 오크라가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향신료 이런 게 심어져 있으면 100% 죠. 그죠? 동화과육은 상처와 화상 치료에 이용을 합니다. 과육은 또 인제 설사를 머무르게 하는 인제 성질이 있어서 어 변비, 지사제가 설사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변비, 천충 감염 치료, 복부에 가스가 차는 고창 증상에 이용한다. 종자는 또 기름을 짜서 지혈 작용이 있고요. 이걸로 주스를 만들어서 꿀과 섞어서 먹으면 위상 가다 개선, 요로 결석, 배뇨 장애의 치료에 이용한다. 뿌리를 말려 가루로 내어 천식의 치료로 이용한다. 종자는 정신을 강화시키므로 정신분열, 여기서 이제 조현병이 나오죠, 그죠? 씨앗으로 이제 조현병 치료라든지 기억력 증진, 어지러움 등의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기도 한다. 예. 이제 박고서는 이제 밤에 피죠. 물론 이제 동화는 좀 다릅니다. 동화는 낮에 펴요. 동화꽃은. 근데 밭꽃은 어쩌면 이렇게 항상 저녁 무렵에 꽃이 피는지. 예. 그래서 이제 박각시나방이 밤에 이렇게 주로 이제 수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화상비화는 이제 박각시나방을 태워서 가루내어 먹궁에 붙이면 인후가 붓고 아프면 막힌 것을 치료한다고 이제 호화상비화라고 하는 박각시나방 치료법이 를 이용한 이 약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동화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박속낙지탕 할 때 박속을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이렇게 박꼬지하고 같이 끓이면 이제 박속낙지탕이 되는 건데 말려놓으면 이제 꾸덕꾸덕한 이제 식감은 있지만 시원한 맛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청계산 근처에
박송락 식당 하는 데를 가봤더니 동화를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는 냉장 저장하면 방아하고 달이 이게 마르지를 않아요, 과육이. 그래서 한참 저장하다가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생채로 이렇게 깍둑 썰어서 박송락 식당을 하면 시원한 맛이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박보지로 해서 이렇게 나물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화전과, 동화전과는 이제 설탕하고 또 설탕이나 아니면 꿀로 이렇게 전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이입니다. 오이다는 이름은 이제 외에서 참외에서 외 물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온 거고요. 오이는 이제 윈도 원산이에요. 근데 오이는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금치에 서양형과 동양형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얘기했죠, 그죠? 서양형 시금치는 동그란 씨앗, 동양형 시금치는 뿔시금치 이렇게 얘기했듯이 오이는 남방형과 북방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토종 오이라고 하는 것들은 북방형이에요. 남방형 오이는 우리가 다다기 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오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채팅에 누가 동화박을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좀 북방형은 짧습니다. 짧고 그다음에 꼭지에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맛이 좀 순한 편이고요. 남방형은 이 꼭지 부분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이 살 때 이 꼭지 부분을 한 입 베어서 버린 다음에 먹잖아요. 이거 약간 텁텁한 맛, 이제 텁텁한 맛이 있는 게 이제 오이고요. 근데 남방형이고요. 북방형 오이는 그런 이제 텁텁한 맛이 좀 없는 그런 오이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이 잎을 가지고 급체에 입에 즙을 내서 이제 먹인 다음에 토하거나 설사하게 했다고 하고요. 오이 뿌리는 풀독이라든지 곤충 분비물 독에 뿌리를 이제 짓찢어서 붙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여름에 이제 풀독 극성일 때 있잖아. 저는 이제 매년 그 아토피 비슷하게 풀독이 올라요. 물론 이제 그 이게 풀독인지 아니면 곤충에 의한 이제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땀띠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그 팔뚝에 계속 이제 뭐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오이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찧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좀 가라앉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정조임금 때 그 사람들이죠. 실학자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낸 이제 시가집이 있는데 한객 건엽징에서 이제 나온 시입니다. 주렁주렁 달린 오이에 이른 설이 내리어 따 담으니 푸른 옥이 쟁반 가득 향기롭니다. 얼음에 타면 해갈의 공이 더욱 뛰어나니 강남 여주의 단맛을 헤아릴 것도 없고 말고.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여주인데 뒤에 이제 여주 나옵니다. 이 여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주, 유자, 뭐 부르는 그 여주가 아닙니다. 이 여주는 중국에서 나는 이제 이 과일이에요. 여주라는 이름도 이제 거기에서 따온 거죠. 하죠. 오이지의 껍질을 벗겨 속은 덜어내고 가늘게 한치 길이만큼 도덕도덕 썰어 물에 우려둔다. 꿩은 삶아 오이지와 같이 썰어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 침채같이 담가 삭혀서 먹는다. 이게 이제
생채 김채법. 네. 꿩김치입니다. 꿩김치. 음식 지미방. 저기 안동 지역인가? 거기에 이제 에서 내려오는 음식 지미방이라고 하는 것에서 꿩김치 담그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과담저라고 해서 이제 오이 소배기 이제 오이 소금절임 같은 그런 거죠. 늙지 않은 오이를 가져다가 꼭지를 떼고 깨끗하게 씻는다. 칼로 세 쪽에 칼집을 내어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또 마늘 4~5 조각을 넣는다. 오이를 먼저 항아리에 넣는다. 오래 끓인 물에 소금을 넣고 아주 뜨거울 때 오이에 붓는다. 항아리 주둥이를 단단히 싸맨다.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죠. 예. 집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 여주가 나옵니다. 여지라 그래서 동남아시아 원산의 리치라는 과일이 한자명으로 여지로 이렇게 쓰입니다. 리치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 이름에서 따왔고요. 지역마다 여주, 유주, 유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부릅니다. 전라도에서도 되게 유자라고 부르죠. 여주를. 아시아 열대산 1년생 덩굴식물로 전국 각지에서 식재하고 있으며 높이는 1에서 5m에 달한다. 줄기는 동글손으로 다른 물건을 감아서 올라간다.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이며 5개에서 7개로 갈라진다. 꽃은 황색이며 잎겨다랑이에 한 송이씩 달린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홍 모양의 돌기가 밀생하고 황적색으로 익으며 불규칙하게 갈라져서 홍색 육질로 쌓여있는 종자라다. 요즘 재배하는 아이고, 요즘 재배하는 유자는 여주는 길다랗죠. 요즘 이제 보급종은 굉장히 길다. 청과일 때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서 말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당뇨에 좋다고 하죠. 당뇨 치료제로 쓴다고. 이게 청과일 때는 천연 인슐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인슐린에 이제 차로 이렇게 끓여 먹기 위해서 나박 썰기 좋게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토종은 이렇게 아담합니다. 그게 이제 토종 요주와 보급종 요주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요주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굉장히 쓰거든요. 근데 이 익은 과일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거 뭐 이렇게 뭐 가공을 해서 먹는 것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한번 레시피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익고 나면 천연 인슐린의 성분은 이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청과일 때 반드시 잘라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오이라고 부르는데 수세미와 오이의 이제 합성어죠. 열매 속에 섬유로 이제 그릇을 담는 수세미를 만들고 오이를 닮았다는 뜻에서 유래를 하죠. 그래서 열대 아시아 원산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전래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초를 다 약용으로 사용하고요. 연한 열매는 또 먹더라고요. 수세미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속은 이제 마른 다음에 속은 이제 그릇을 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수세미 섬유만 곱게 빼내는 방법이 이렇게 노랗 갈색으로 익으면 이것을 끓는 물에다가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이면 겉껍질의 과육만 깨끗하게 빠져나와요. 물론 이제 약간 좀 흔들어서 주무르기도 해야 되지만 끓는 물에다가 넣고 팔팔 끓이면 이렇게 섬유 속만 깨끗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손매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하나 띄어내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삶아주면
또 이 색깔도 약간 좀 그 백색으로 탈색이 되면서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열매 달인 물은 이제 산후조리에 좋다고 하고요.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물을 마시면 기침 그 가래 목이 쉬었을 때 좋다라고 합니다. 열매 속은 철락사로 이 섬유질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철락사로 설거지용으로 이용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첨가일 때, 아이고, 첨가일 때 여기를 이제 잘라서 꼭지를 이제 잘라서 수액을 받기도 하지만 이 끝에 첨가일 때는 이 끝을 잘라서 수액을 받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열매 끝을 잘라서 수액을 받았을 때가 수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수액을 가지고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을 본 것도 있습니다. 네, 딸기 황후의 과일입니다. 강화도 설화 중에서 중병이 든 어머니가 딸기를 먹고 싶어 하므로 효자가 뒷동산에서 딸기밭에 가서 7일 기도를 했더니 엄동설화인데도 딸기가 열렸다는 효행담이 이제 이런 딸기죠. 품종으로 이제 근데 이제 현재 먹는 딸기는 이제 일본 통해서 들어온 품종이고요. 근데 이 딸기라는 품종이 재밌는 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들을 전체가 다 알려진 게 이 딸기라는 게 다른 작물들은 기본 식물이 뭐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배가 돼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기본 식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교회 조상은 뭐 갈대다 뭐 이런 형들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품종이 됐을까, 작물이 됐을까?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딸기는 그게 다 밝혀졌어요. 우리가 이제 먹는 딸기는 우리 예, 재래종 흰따 딸기, 흰따 딸기라고 하는 딸기가 기원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뭐 그 제주도에 저기 이제 관음사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등산 코스의 그 계곡변에 보면 어, 좀 양지바른역에 많이 볼 수 있대요. 흰따 딸기가 기원이고요. 흰따 딸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딸기하고 교배를 해서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지고 그 품종하고 남미에서 나온 남미 토종 딸기하고 교배를 해서 또 하나의 중간 딸기가 나오고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위스, 프랑스에서 드디어 지금 현재의 딸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딸기라고 하는 작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게 칠레의 딸기를 유럽으로 옮겨온 프랑스와즈 프레이지어 가문이 이제 그 대가로 프랑스 샤를 3세로부터 기사자기와 성을 하사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와즈 프레이저 가문의 문장에는 딸기 문양이 들어갑니다. 네. 한 5분 쉬었다가 양인자 선생님이 열심히 조는 관계로 한 네. 5분 잠시 쉬었다가 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안효은님 배고픈 상태로 감사합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면서 배추입니다. 배추는 고려말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성상인 얘기하는데
개성상인들에 의해서 중국에서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요. 꽤 오래됐을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무는 기원 전부터 심었으니까 무가 훨씬 더 오래됐고요. 배추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브라시카는 이제 켈트어로서 양배추의 이제 의미하고요. 그리스어 브라소 또는 요리한다에 따른 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페스트리스는 들에서 자생한다는 뜻이고요. 페키넨시스는 중국 북경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숭이라고 불러요. 숭. 배추가 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잘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푸르다는 의미에서 숭이라고 하고요. 이 숭이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 남아있죠. 숭건지, 신건지. 신건지가 배춧잎으로 만든 물김치. 이걸 이제 신건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숭건지. 그러니까 숭건더기로 만든 김치. 뭐 이런 뜻이겠죠. 숭건지였고요. 우리말에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팍초이. 팍초이가 한자로 쓰면 백채입니다. 백채. 팍초이. 근데 중국에서 팍초이는 뭐냐면 청경채예요. 우리. 네. 그러니까 청경채는 줄기가 하얗지 않잖아요. 약간 좀 푸딩딩하죠. 청경채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청경채가 우리말이 맞는 거고 중국 애들은 그걸 팍초이라고 백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줄기가 하얘니까 백채라고 부르다가 배채, 배추, 배차 그래서 배추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사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엌배추입니다. 이제 제주도 조제희 할머니네 댁에서 수집했던 거예요. 이 이제 사진은 우리 안한식 박사님이 쓰신 이제 토종도감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주 엇가리 배추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제주 엇가리 배추라고. 그러니까 토종 시드림에서 배추에 이제 그 수집할 때 자료 엑셀 자료를 보면 제주 엇가리 배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드림에서 최종포를 담당하면서 심었는데 이걸 이제 월동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월동을 몇 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파서 저장을 했는데 한 해는 물이 차서 다 골아버렸고 또 한 해는 쥐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먹고 새끼치고 나가고 이게 도저히 힘든 거예요. 수원에서 이렇게 최종하기가. 그래서 이 씨앗 뭐야 몇 토를 고흥에 계신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월동을 할 수 있으니까 고흥은 따뜻하니까 월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이 씨앗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씨앗을 드렸더니 대박으로 한 대박을 씨앗을 받아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가져온 거냐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구억리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억배추라고 이름이 불리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명하신 거예요. 안한식 박사님 수집 리스트에는 제주 엇가리 배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속이 차는지 안 차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텃밭 형태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이제 토종학교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유맹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화성 지역에서 농사를 잘 하시는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이제 심었어요. 이 국배추를 심었는데 보니까 속이 꽉꽉 찬 거예요. 이게 화학비를 엄청 뿌리셨겠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반결구다. 어떤 것은 결구가 되고 어떤 것은 결구가 안 되는 배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결구 배추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농사를 못 지어서 반결구인 줄 알았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밭에서 이렇게 이제
형질을 보니까 이렇게 널브러지는 배추도 있고 속이 차는 배추도 있고 속이 차되 또 키가 작은 거, 키가 긴 거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토종이라고 하는 게 잡박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형질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키가 크면서 속이 차는 거, 키가 짧으면서도 속이 차는 거, 그다음에 속이 덜 차는 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채종을 해 나가서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키가 작으면서 속이 잘 차는 그런 이제 B형 우리가 A, B, C, D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B형 배추를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속이 차는 모습을 보면 겉잎이 이렇게 속이 찰 때 요즘 나오는 배추들은 이 끝털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까져요. 예. 그래서 꼭 장미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B형을 장미형 부엌 배추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추가 속이 차는 이유는 이제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겉잎하고 속잎의 세포 분열이 서로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잎 쪽에 세포 분열이 빠르니까 안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고전 문헌 기록에 보면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에 처음에 이제 순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가요록이라든지 사가지, 뭐 용제총화, 훈몽자회에서도 이렇게 숭채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누구죠? 이영애가 나왔던 드라마? 그게 뭐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예? 장금이요. 장금. 장금이. 대장금. 대장금에도 거기 그 털털한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나서 채마밭에서 이제 농사지면서 장금이한테 자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숭채야? 뭐 이러면서 이제 순전을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 지나간 사극 드라마도 다시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세 시기에 보면 이제 우창칭이라고 하는 애가 임화군란 때 4,500의 군사를 보내면서 김포 일대에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지부배추, 뭐 만주배추, 금주배추 등 이제 결구부배추를 호배추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의전서입니다. 시의전서에 보면 배추 통김치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요. 23년도에 이제 동아일보에 보면 방아다리, 그러니까 동대문 밖에 있는 동대문 쪽이에요. 충신동에 배추밭이 있었고 훈련원 동대문 쪽에 훈련원, 그러니까 이제 뚝섬 쪽이죠. 뚝섬 그쪽에 이제 훈련원 배추밭, 그리고 구리 지역 그것도 동대문 쪽이죠. 그다음에 선말, 종로 통호종목 쪽에 이제 배추가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원 배추가 가장 좋은 배추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아직도 이 훈련원 배추는 서울 배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경종 배추라고 부르죠. 서울 배추라는 이름으로 조그만 종수자 회사들에서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린맛이 덜하고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얼갈이로도 맛있고 배추김치로 해도 이게 고소한 맛이 강해서 아직도 그 맛을 못 잊는 이제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아직도 씨앗 회사에서 팝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김장 배추 해줄 때는 통 차는 배추, 뭐 이제 그런 이제 불안 배추라든지 씨알 계통의 배추 이걸로 김장해주고 당신 드실 것은 꼭 이렇게 서울 배추로 김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품질 개량이 계속 이루어졌고 일본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조선을 이제 강점하기 위해서
조선농산부 토지농산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던 그 속이 차는 배추가 일제강점기에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아졌나 봐요. 그 품질이 중국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일본에 가서 심어야겠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되면 통이 차는 배추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조선 배추에 비해 감칠맛이 좋고 우거지도 많지 않아 호배추는 이제 인기를 끌지 못했고요. 설날 전에 먹는 배추김치는 호배추로 담그고 그 이후까지 먹을 것은 조선 배추로 담가야 한다고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 육종의 역사들을 보면 불결구형에서부터 이제 결구형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쌈 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담갔겠죠. 고춧가루가 오기 전에는 다 이제 그 백김치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쌈 문화에서 보듯이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따서 이걸 쌈 형태로 이렇게 김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구 배추가 훨씬 더 김장 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쌈 문화, 쌈 음식 문화 이게 이제 결구 배추를 만들어내는 이제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김치, 개성에서는 그걸 보김치라고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는 쌈김치라고 그랬나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보쌈김치의 이제 원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김치, 쌈김치 이렇게 얘기해요. 보쌈김치라는 말은 안 썼대요. 옛날에는 이제 그 과부나 아니면 이제 나이든 이제 처자를 보쌈으로 싸가지고 가가지고 도둑 결혼하는 게 보쌈이었지. 김치 이름에다 보쌈을 붙일 생각은 안 했던 거죠. 보김치, 쌈김치가 맞았고,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합쳐서 보쌈김치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예, 배추의 모양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청경채에서부터 지금 현재 어떤 배추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양배추 모양도 나오죠. 양배추도 일제강점기 때는 양배추라고 안 불렀어요. 양배추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슬배추라고 불렀어요. 구슬이란 얘기 했죠, 그죠? 상추는 구슬상추, 양상추가 됐고 또 우리가 양파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구슬파였어요. 요즘 그 흔적이 이제 담아내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담아가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 이제 가끔 이제 할머니들하고 수집하다 보면 할머니 이거 옛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해요. 오라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말은 전통이 있다, 옛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르다는 굴러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굴러온 것을 그르다라고. 옳다 그르다. 오래됐다 굴러온 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너무 보수적인가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구옥배추 여기서 이제 특성조사 분류선발을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맨 오른쪽이 A형이고요. 그 다음에 B형, C형, D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D, C, B, A 오른쪽부터 A, B, C, D 이렇게 선발을 해서 배추를 이제 최종을 해 나갔던 거죠. 이런 이제 배추과 작물 이제 박과에 이어서 배추과 작물인데 배추과 작물들은 대개가 타가수정 그러니까 이제 자가불화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포기로는 씨앗을 맺지를 못합니다. 다른 꽃에서 씨앗을 꽃씨가
그 꽃가루가 날라와야 돼요. 그래서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포기 이상, 안정적으로 한 5포기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심어야 서로 꽃가루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게 되면 이 암술머리에서 꽃가루가 부착 작업을 해가지고 씨방까지 이렇게 꽃가루를 정핵이라고 하는 정자를 이렇게 날라다 주거든요. 근데 이 암술머리에서 꽃가루가 부착 작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은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가불합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3포기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뇌수분이니 노화수분이니 한 포기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그런 수분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어렵죠. 뇌수분은 꽃이 열리기 전에 수분을 시켜야 되고요. 노화수분은 꽃이 질 때쯤 이렇게 꽃가루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서, 왜냐하면 꽃가루가 늙어갈 때쯤 되면 이게 이제 또 부착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꽃가루가 늙어갈 때쯤에는 볼나비들이 안 옮겨져요. 꽃가루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공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적으로는 2~3포기를 이제 심어야 되는 거고요. 심을 때는 여기 반토막을 내고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했으니까 뿌리가 좀 말랐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말랐는데 이 많은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시들겠죠. 그러니까 반토막 내서 위에는 쌈으로 먹고 이 아랫도리만 속에 이 뿌리만 묻어주면 이 아랫도리에서 다시 잎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봄동 배추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쫑대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5포기 정도 하라는 이유가, 어떤 애는 꽃대를 빨리 올리고 어떤 애는 꽃대를 늦게 올려서 또 수분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꽃대를 빨리 올리는 꽃대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를 같이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배추의 영양성분이고요. 배추는 음식의 소화를 돕고 위나 소장을 통해서 이제 부드러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치료에 이제 효과적이고요. 결장암에 있어서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술 마신 다음에 배추로 이렇게 된장국 끓여주면 아주 좋죠. 김치를 만들 때 생강, 마늘, 고추파 같은 이제 양념을 추가하는 것은 이런 차가운 성질을 매운맛을 없애는데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독립보감의 숭채제가 김치 만드는 법에 응용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추를 햇볕에 절반 정도 말려 다음날 독에 넣고 더운 밥물을 부어서, 이게 이제 아마 옛날에는 소금에다 절이는 대신에 이렇게 절반 정도 말려서 약간 널브러지면 그때 넣고 이제 더운 밥물을 부어서 2~3일 동안 두면 초같이 씌어진다. 이것을 숭채제라고 한다. 약으로 쓰는데 감염을 통하게 한다. 양념을 넣고 끓여서 먹으면 비위가 보해지고 술이나 국수에 독이 풀린다. 술독 푸는 데는 배추 된장국만한 게 없죠. 형태와 생리, 잎은 이제 나선형으로 착생하고 줄기는 이제 단축돼서 로제트형이다. 로제트는 이제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장미 모양을 내는 것을 이제 로제트형으로 얘기하고요. 가을 재배는 봄에 총상, 꽃차례. 꽃차례의 이름이고 화서라고 얘기하는데, 총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먼지털이 모양처럼 이제 꽃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6개의 수수가 1개의 암수이 달리고요. 뿌리는 굵은 원뿌리와 다수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뿌리 깊이는 최대 1m, 엄청 깊이에 들어가죠. 폭은 최대 직경 3m. 잎끝이 마주보고 가까워지는 결구형은 홍합형이라고 하고요. 잎끝이 겹쳐지는 결구형은 포피형, 옆중형이라고 하고요. 잎 밑에서부터 말리면서 겹쳐지는 결구형은 권심형. 배추는 낮은 온도에서 꽃눈이 생기는 녹채춘화형으로서 0에서 13도 정도 범위에서 저온 감응을 하고요.
충파용 품종은 이제 좋은 요구도가 높다. 좋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은 30일 이상이고요. 자가 불합성이라서 타가수분 수정한다. 대부분의 일대 잡종 품종은 자가 불합성을 이용해서 육종한 이제 작물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재배에 관련된 거고요. 요즘 이제 토종 배추라 그래서 옛날에 저기 뭐 경주 배추 뭐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고 큰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배추 중에서 이제 포드련이라고 하는 배추 같은 거 키가 크죠. 그런 이제 배추가 있고 신라 배추라고 알고 있어요. 신라 배추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마세방주에 이제 등재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키가 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배추들이 있고요. 잎 모양이 아주 배추 같지 않고 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변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소청방이니 청방배추니 이런 이름으로 이제 중국 배추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개성배추고요. 개성배추 뿌리, 그다음에 의성배추 뿌리. 뿌리배추 종류에 속하는데 이런 뿌리배추들은 모종을 내면 뿌리가 안 됩니다. 모종 상토 안에서 뿌리가 꼬인 다음에 이렇게 굵어지기 때문에 뿌리를 먹기에 애매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뿌리배추에서 뿌리를 먹기 위해서는 직파를 재배를 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뿌리를 말려서 맥주 안주로 또는 이제 배추 꼬리국으로 활용을 했다고. 네, 이제 울산 배추, 존배추. 이제 존배추도 있고 애기 존배추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집한 토종 배추 중에서 부여에서 수집한 부여 옛날 배추.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징하게 맛있어요. 속도 꽉꽉 차고, 그 다음에 봄 재배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을에 배추 비싸서 김장 못했으면 이 부여 옛날 배추로 봄 재배해서 여름 김장을 해도 돼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씨앗을 구할 수 있나요? 올해 좀 많이 채종할 생각이에요. 지금 많이 배추 묻어놨고요. 올해 봄 재배는 좀 힘드실 겁니다. 내년 알겠습니다. 배추고요. 그다음에 서울 배추 얘기했던 이제 경종 배추의 좀 구옥 배추의 뿌리 형태 특성이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구옥 배추도 이렇게 뿌리가 꽤 굵게 나와요. 직파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뿌리 배추의 그러니까 이 토종 자체들이 다 이렇게 약간 뿌리 배추의 특성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구옥 배추도 뿌리 배추 이렇게 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생으로 먹으면 순무, 순무 뿌리 먹는 맛 그런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제가 매년 청방배추하고 구옥배추를 심는데 네, 뿌리 차이 굵기가 되게 두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청방배추가 청방 굵은가요? 청방배추가 굵고 구옥배추는 좀 손가락 굵기 정도의 가늘고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직파를 하게 되면 굵어져요. 음, 아무래도 이제 보종을 내서 심게 되면 좀 그렇고요. 네. 네. 그 배추김치 종류, 개성보김치와 그 평양 일대에서 이 쌈김치를 합쳐서 합성어가 보쌈김치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속이 차는 배추를 만들게 한 이제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제 평양 백김치가 있고요. 자꾸 넘어가. 간장으로 간을 맞춘 이제 장김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세방주에도 등재된 이제 예산 삭힌김치. 이런 이제 배추잎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뜯어서 말려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젖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담그시는 게 이제 예산 삭힌 김치.
묵은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거정이 쓴 이제 그리고 이옥전집에 다양한 이제 묵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갓입니다. 갓. 갓은 식물학상 이제 종과 변종이 굉장히 많고요. 갓의 원산지는 지중해,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품종이 이제 있고요. 갓은 한자로 게, 매울 게자, 겨자할 때 게가 이제 있고요. 그 씨앗이 게자, 겨자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쓰는 겨자는 나무 겨자 열매로 하지만 이렇게 갓의 열매도 겨자라는 거. 그래서 조선식물혁명집에 따르면 갓이라는 명칭은 한자음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밭의 주변가에 자생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밭 가에 심었다 그래서 갓인 거예요. 밭 중앙에 심지 않잖아요. 지가 알아서 자생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밭 가에다 심죠.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가 벨기에에 투하한 폭탄 가운데 발포성 자극을 인체에 가하는 겨자가스 폭탄이 바로 이 갓에서 추출한 매운 성분이 주 원료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별로 맵지도 않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 매운맛을 못 보았으니까 엄청 맵게 느껴졌죠. 발포성이니까 수포까지 생기는 그런 이제 갓이랍니다. 성분은 이제 배추하고 비슷하고요. 단백질, 회분, 비타민, 나이아신 약간 많고 포도당, 과당도 함유되어 있어 특히 비타민 C, 칼슘, 철 등이 많고요. 비타민 A는 그 모체가 되는 카로틴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많다고 하고요. 고대 히랍과 로마에서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체음제와 피임제로 서로 반대되는 효과 아닌가 모르겠는데 체임제와 피임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속담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 서양 속담에는 애프터 밋 머스타드라고 한답니다. 고기 먹고 나서 겨자 찾는다. 겨자를 먹을 때는 꼭 이제 고기에다 이렇게 발라서 먹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서양 속담에서는 애프터 밋 머스타드 고기 먹고 겨자 찾는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젓갓, 청갓, 젓가새갓, 요량갓 뭐 이렇게 다양한 갓이 있고요. 뿌리가 생기는 뿌리갓도 있죠. 네. 뿌리갓도 있고요. 돌산갓도 있는데 이 돌산갓은 가장 돌산갓김치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사실은 만생평경대엽고체라고 하는 일본 품종입니다. 돌산갓을 돌산에 이제 토속 음식이니까 이게 토종이겠거니 하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퍼뜨린 품종에 속합니다. 토종은 아닙니다. 뿌리갓은 이제 밑갓이라고도 하고요. 지역별로 뿌리갓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뿌리를 이용하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김장 시기에 맞추려면 갓을 9월 달에 파종하는데 이 뿌리갓을 뿌리까지 활용하려면 배추 파종하는 시기에 같이 파종해요. 이옥의 책에는 이걸 이제 개근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뿌리라는 얘기죠. 개근. 그래서 개근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동치미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이제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옥전집에서 한저라고 돼 있어요. 찰 한자, 이제 저는 이제 김치죠. 그래서 이제 동치미를 의미하는 이제 한저를 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근이란 말이 결국 이제 우리 여주하고 이천에서 수집했던 개걸무에 이제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근데 이제 이 개걸무는 무고 개근은 갓이라는 거.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약간 비슷해서 그런 이제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갓 음식은 이제 간물김치가 있고요, 갓김치가 있죠. 여강희 씨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에게 보낸 이제 한글 글이 있어요.
갓의 밑동을 보냅니다. 요리할 때 가늘게 썰라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이제 남편이 이제 벼슬을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식습관에 맞춰서 이렇게 갓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를 코칭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규경이 쓴 이제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 보면 마치 순무처럼 생긴 갓 밑동을 골라서 겨울에서 봄까지 음에 보관한다. 갓 밑동을 국수가락처럼 썰어서 채 썰는다는 얘기죠. 파채, 생강채, 서기버섯채와 다진 마늘을 섞어 항아리에 쟁여놓고 초장, 식초간장을 부어 신맛과 짠맛을 알맞게 맞추고 항아리 입구를 겹으로 봉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 달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요리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미 선생님이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순무입니다. 순무. 원산지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 아시아에서도 기원전부터 재배했는데, 그러니까 동양형 순무가 있고요, 서양형 순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이제 영어 이름 옆에 있는 게 이게 동양형 순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제코랜턴을 만들어 놓은 게 서양형 순무입니다. 순무는 전쟁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재배되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자는 만청, 무청 이외에 제갈채, 무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자성어로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사자성어가 아니라 팔자성어입니다. 전무후무, 제갈무후가 이제 팔자성어예요.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뛰어난 재상, 제갈공명 이란 뜻이에요. 제갈공명이 이제 위초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진지를 구축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시켰던 일이 뭐냐면 순무를 파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무를 파종해 놓으면 새싹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다 크면 식량을 대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말도 먹여야 되니까 순무를 굉장히 파종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의 성을 따서 제갈채, 그다음에 제갈공명의 벼슬이 제갈무후라고 했잖아요. 재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관직의 이름을 따서 무채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 무채란 말이 무가 된 거예요. 진짜 무는 사실은 이제 순무였는데 순무가 무가 그 이름을 가져가 버리고 순무는 그냥 순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 역대 임금들 중에서 농사 작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 곡식 작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유일하게 채소 작물을 언급하는 게 세종 임금이 하신 순무를 많이 심어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종 임금은 진짜 그 기후 조건이 엄청 안 좋은 그 흉년기에 하드캐리한 뛰어난 임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종 임금 영종조는 그 당시는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농사가 풍년이었어요. 기후가 살려준 임금이었던 반면에 세종 임금은 정말 기후가 안 받쳐줬어요. 진짜 막 그 맨날 가난하고 막 비 오고 막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왕을 했던 사람이 세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에서부터 어떻게 백성들을 살릴까 노심초사하던 끝에 이제 이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중에 유일하게 채소작물 세종 임금이 순무 재배 많이 해라. 그게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쌀, 뭐 기장 뭐 이런 얘기는 무수하게 나오는데 유일한 채소작물은 순무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과 관련된 작물이 또 순무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에서 이제 순무가
주산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임금들이 걸핏하면 도망을 갈 수 있는 데가 강화도 아니면 남한산성이에요. 이 두 군데가 다 물류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에서의 나오는 물들은 조은선을 타고 강화도를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지방 영동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은 이제 강물을 타고 남한강을 타고 한강을 타서 이렇게 오는 물류, 그 중간에 이제 남한산성입니다. 근데 어디 물류가 더 좋았겠어요? 당연히 바다를 통한 물류가 좋았죠. 그러니까 강화도를 더 많이 갔던 거고, 결국은 이제 남한산성 갔다가 이 청나라 애들한테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그만큼 물류가 남한강 쪽을 통한 이제 내륙 지방의 물류는 남한강 물류를 이용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쟁과 관련돼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 순무가 전쟁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게 이 순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사들 뭐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다 폭탄 던지고 뭐 이러니까 전쟁 농사가 돼요. 유일하게 됐던 게 순무, 빨리 자라는. 땅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파종해도 되고 새싹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다 커도 먹을 수 있는 순무로 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사람들을 먹여 살린 유일한 음식이 순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죠. 맛은 더럽게 없잖아요. 순무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자 살기로 먹었던 순무인데, 근데 이제 할로윈데이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코랜턴 하면 저 호박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안에다가 촛불 밝힌 그런 건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순무에다가 구멍 뚫어서 촛불 밝히는 게 제코랜턴.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호박으로 바뀐 거죠. 애증의 대상인. 그러면서도 전쟁과 같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의미의 할로윈데이에 제코랜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사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데려가기도 그렇고, 지옥을 오염시키니까 지옥과 이승 사이에서 배회하게 하는 형벌을 내렸어요, 잭한테. 근데 이 잭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 너무 추워요. 마지막 은총이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코랜턴을 건네면서 그 불빛에 의존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푼 거죠. 그게 제코랜턴의 기원이에요. 만성절,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에 이제 서양 달력으로는 10월 말이 이제 동지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이 새해죠. 그러니까 만성절을, 그게 이제 새해가 만성절, 모든 성인들이 부활하는 해고, 그다음에 할로윈데이는 그 이제 만성절을 앞두고 모든 사악한 악기를 무찌르는, 그게 이제 할로윈데이의 기원이거든요. 그때 이제 상징물로 이 제코랜턴을 밝힌 것. 항암작용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의 치료, 결핵 및 호흡기 계통의 치료도 좋고요.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십자가의 특징이 이렇게 꽃잎이 4장이에요. 배추과에 속하는 애들이 꽃잎이 다 4장입니다. 그러니까 배추하고 친하겠어요? 무하고 친하겠어요? 네. 배추꽃도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꽃은 흰색이거나 핑크색이죠. 그죠? 그래서 순무하고 배추는 같이 심어놓으면 교잡이 됩니다. 갓도 마찬가지. 갓꽃도 노랗잖아요. 그죠? 배추하고 더 가까워. 그래서 무하고 순무는 같이 심어도 되지만 서로 교잡의 위험이 없지만, 갓하고 순무, 배추를 같이 심어놓으면 교잡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우리 유장춘 박사가 밝힌
우회 트라이앵글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이제 우장춘 박사하면 씨 없는 수박으로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장춘 박사가 더 유명한 것은 이 배축과 십자가 작물들의 근형 관계를 밝힌 게 가장 큰 공적이에요.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했을 뿐이죠. 이렇게 육종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사례로 들어온 게 씨 없는 수박의 내용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형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순무의 모양을 보면 예, 하얀 순무가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 순무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예쁜 것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순무가 많이 유행하는데 하얀 순무도 있습니다. 그 하얀 순무가 오히려 더 오래된 토종에 가까운 그런 품종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순무 씨앗 사서 심으면 둘 다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순무는 이게 보급종으로 만들어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무 씨앗 받아서 계속 파는 거예요. 조그만 정자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얀 순무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심어서 가을에 심어서 하얀 순무만 뿌리를 보관했다가 이듬해 심으면 이제 균일한 이제 씨앗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뿌리의 모양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서양형 순무는 우리나라에 없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묵구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횡성, 정선 이 지역에서 이제 수집했던 외묵구라고 하는 게 서양형 순무입니다. 이파리도 거의 뭐 유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 뿌리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음, 토종순무, 흰순무고요, 분홍순무고요. 이게 이제 외묵구라고 하는 서양 유럽계 순무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이걸 보고 루타바가라고 부릅니다. 스웨덴에서 루타바가.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얼지 않아요, 얘가. 뿌리가.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되게 이제 캐어서 삶아 먹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캐어 삶아 먹으면 약간 배추의 그런 것도 매운 기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호박, 그다음에 강낭콩 또는 이제 옥수수 같이 넣어서 삶아 먹으면 그렇게 이제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좀 거북상스러운 그 배추과 작물이 삶았을 때 나는 그런 것들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맛을 냅니다. 순무로는 이제 요리를 찾아봤더니 순무 비늘김치, 순무 석박지. 순무 석박지는 강화도에서 풍물시장에서 많이 팔죠. 순무 배추 속김치, 그다음에 순무 동치미, 순무 삶은 김치. 순무를 삶아서도 김치를 담아요. 순무 장아찌, 순무 짠지 이런 게 제가 쓴 시예요. 가끔 이제 씨앗을 수집하다 보면 시심이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지역에서 수집된 종자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개호박 반 잘라 얹어 엎어놓고 외묵구 고구마 넣고 찐다. 개호박 고구마는 따끈할 때 외묵구는 식거든 먹어라. 무 종류는 딱 내가 뜨거울 때 먹으면 이빨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눈 허리까지 차는 정선의 송이제 여기서 수집했거든요. 아빠는 손빠르게 빗자루 메고 엄마는 쟁반 속에 콩 고른다. 레슬링 형제의 씩씩거림에 힘없는 흑벽이 덩달아 숨을 몰아쉰다. 바꾸어온 한홉 쌀에기 쌀에 타겨온 강냉쌀 얹고 포근한 값산태 얹어 저녁을 준비한다. 제 건너 얕은 여울 저녁 연기로 채운다. 밤은 길고 쉬 배고프니 일찍 자라. 불 하나 밝힌 송이제 건천리 사랑방. 남정네들만 하나둘 모여든다. 그 지역에서 수집된 씨앗 이름이 다 들어가게 해서 어줍잖은 시를 썼습니다. 예, 유채. 십자화과 가운데 오일시드 품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용. 요즘 뭐 이제 개걸무 씨앗으로 이렇게 그 기름 짜서 폐 질환 뭐 이런 것을 치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이 유채가 이제 오일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품종에 속해요.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운대가 유채고요. 현재 재배하는 유채는 양배추와 배추를 교배시켜서 만들어져서 1960년도에 도입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채라고 부르는 데도 있지만 산동초, 월동초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요. 지방마다. 그리고 유채를 가시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부여 지역 같은 경우는 유채를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라고 부릅니다. 실제 그리고 또 유채로 갓김치들을 담고.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서양 유채, 중국은 구주 유채라고 쓰고요. 하루나는 이제 춘채를 의미하는 일본어로 유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채 기름은 이제 유채의 씨앗을 짜는 기름이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속의 지방을 빼줘서 심장에 가장 좋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채 기름 중에 카놀라유라고 하는 것은 GMO 방식으로 생산되면서 심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채유가 약간 좀 심장을 이제 뭐좀 심장에 해를 끼치는 좀 약간 성분이 있나 봐요. 근데 카놀라유로 GMO를 만들면서 그런 것 성질을 없앴다는 거죠. 카놀라라는 뜻은 캐나다산 산성이 적은 오일이라는 뜻입니다. 카놀라 오일. 굉장히 많이 쓰죠. 다 GMO입니다. 유채 중에서 이렇게 보라 유채, 관상용으로 굉장히 예쁠 것 같죠. 네. 보라 유채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건 좀 야생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라 유채 또는 제갈채, 제비꽃냉이라고 불려요.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죠.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화학 비료를 대신하는 녹비작물이고요.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집비식물이 되기도 하고 벌들에게 꿀을 공급하는 밀원식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작물 중에서 수량성이 가장 높은 작물이 바로 저게 씨앗 가게는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이 유채가요? 소래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재작년인가 한 3, 4년 전쯤에 어떤 선생님이 이거 갖고 와서 식재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 좀 퍼지긴 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것도 유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쉬셔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래도 잠깐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그럼 잠깐 질문 좀.